간밤 뉴욕 증시를 뜨겁게 달궜던 종목들과 인사이트를 확인해 봅니다. 이항용의 월가이드 시작합니다. MTN 이항용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핫스탁 세 가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핫스탁은 ASML입니다. 모든 을들의 희망이죠. 역시 남다른 클래스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가 반도체 업황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인 기대감을 갖게 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마이크론의 주가는 좀 조정을 받았지만 이 ASML은 확실히 달랐습니다. 아무래도 반도체 사이클의 시작은 장비에서 시작된다. 어제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셨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 부분 계속 유효하겠죠. 네, 맞습니다. 그 반도체 하면 앞선권에도 많이 얘기 들으셨고 아마 다른 국내 어저께 주시장에서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주가 반등하면서 큰 영향을 있었던 것으로서 좀 짐작을 하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도체는 수많은 어떤 공정 과정이 있고 다 있죠. 그리고 소재도 있고 그래서 소부장 얘기도 하고 뭐 많이들 아시잖아요. 그리고 한편에선 소위 메모리 반도체 세계 최대 기업인 삼성전자라는 게 있다는 것 아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갑이라고 표현하건 을이라고 표현하건 간에 그 가장 선봉에서 제일 앞서서 뭔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그리고 모든 어떤 메이커들이 와서 물건 좀 팔아달라고 자기한테 물건 달라고 얘기하는 대표적인 기업이 이제 반도체 장비 회사 중에 탑3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압도적인 1위가 오늘 보여드리는 ASML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램 리서치라든가요. 그리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정도가 세계 탑3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건 이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하는 일은 조금씩 다르지만 저희가 무슨 전문적인 어떤 반도체 하나하나의 장비를 갖고 그걸 알 필요까지는 저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어떤 그 세계는 상당히 안정적인 어떤 흐름을 갖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전에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도 제가 그 뉴스를 기억하는 거 보면 유럽에 갔을 때 이 바로 ASML 공장에 가서 만난 걸 한 거를 인터뷰하고 한 건 뉴스를 본 적이 네덜란드인가요? 네, 네덜란드죠. 그리고 또 이재용 회장도 가서마다 할 때마다 뉴스가 될 정도가 되고 있고요. 바이든 대통령도 마찬가지. 가서 만나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ASM은 오늘 이제 주가 올라가서 2.6% 연중 최고를 이제 도전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고점까지 상당히 아직까지 거리감이 있는데요. 말씀하셨다시피 네덜란드에 본사를 두고 있고요. 세계 최대의 반도체 장비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뭐 틀림이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출발 자체는 필립스랑 ASML이 합작 법인을 설립됐고요.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노광 장비 시장에서 91% 점유율. 노광 장비란 걸 뭐 제가 전문 지식이 있는 건 아니지만 여하튼 회로를 아주 세밀하게 하여튼 그릴 수 있는 그런 아주 기본 장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림으로 보면 엄청나게 그 대단한 설비 같은 거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림 남겨 준비해봤는데요. 딱 그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게 하나의 장비군요. 그거 어디까지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엄청난 거라고 이제 우리가 이해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ASML이 전 세계 반도체 기계 시장을 압도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에 대한 영상 그 페이지를 갖고 있고요. 국내에도 제가 아는 지인도 여기 하나 다니는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보면 압도적으로 이제 자랑스러워하는 건데요. 딱 홈페이지에 가니까 딱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특이해서 갖고 왔는데요. 각 국가별로 있는데 저는 한국이니까 이게 낫는지 모르겠지만 최첨단 기술의 장이 있고요. 세계 최고의 반도체 장비 회사 일하고 싶은 사람은 우리한테 지원하세요라는 거를 제가 잠시 들어오기 전에도 또 한번 확인하고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이제 자부심 넘쳐나는 회사죠. 어느 정도 독보적인지는 뉴스 한두 개만 살펴보면 우리가 간접적으로나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보면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를 둘러싼 향후의 어떤 싸움, 다툼이 치열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반도체 칩 액트라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미국에 갔을 경우에 여러 가지 골치 아픈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뭐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상당히 요즘 화두가 되고 있고 한미 정상회담에서 그런 쪽이 좀 잘 해결되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 만큼의 현실인데요. 네덜란드 정부에도요,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를 했고, 한 것을 공식적으로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를 했냐면, 너희 ASML도 중국에 물건 주지 말아라. 얘기를 했던 거가 한번 뉴스에 났던 거 저도 봤던 기억이 있는데요. 정부의, 그쪽에서 최고의 정부의 그 담당을 만나고 정상회담 통해서 나온 얘기인데, ASML 본사가 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주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해당 요청에 난색을 표했고요. 네덜란드 외교통상부 장관도 네덜란드의 국익과 미국의 국익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면서요. 국가적 입장에서도 미국의 요청을 부정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인상적이네요. 저는 이게 뭐 맞다 틀리다를 우리가 논하는 자리가 아니라 여튼 그만큼 압도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거가
뭐 다른 것도 있을 수도 있겠죠. 수출 네네. 제한이 걸리는 거 있지만 여러분들 누구나 다 아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반도체 장비 이런 것들이 정말 누구나 다 와서 사겠다고 얘기하고 줄 서 있는 거가 예. 되겠고요. 또 하나가 이제 참고적으로 이제 말이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무기 있지 않습니까? 무기요? 예.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그 토마호크 미사일이라고 예, 있지 예.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대한민국 정부가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무슨 일본 정부다, 아니면 다른 나라 정부가 갑자기 토마호크 미사일을 사고 싶어서 네. 예를 들어서 토마호크 미사일에 레이션 테크놀로지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네네. 거기에 이제 블루 세일 하는 사람들 만나겠죠. 예, 그렇죠. 우리 토마호크 미사일을 한 10개 사겠다고. 그거 될 것 같습니까? 어, 절대 안 됩니다. 그렇군요. 되는 게 아니라 돈 내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허가를 받으면 그 전략 제품이 전략 무기이기 때문에 의회나 미국의 국방부 이런 데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참고적으로 뉴스를 말씀드리면 토마호크 미사일을요 8억 달러 되는 규모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호주에서 200기를 지금 했는데 그게 2년 만인가 3년 만에 승인이 났어요. 예. 그래갖고 이번에 팔리게 됐다는 거가 큰 미국에서 화제가 되고 호주의 뉴스에도 아주 대문짝하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디어 토마호크 미사일을 200기를 살 수 있게 됐다. 와. 그런 느낌 같은 느낌이라는 거죠, 제 말은. 아, 무슨 말인지 예. 확실히 이해가 됩니다. 예, 그런 예. 느낌이 바로 이제 반도체 장비도 마찬가지 예. 아닌가 싶다. 여하튼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다 기회 되면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 회사의 매출과 이익의 꾸준함과 삼성전자는 엄청 들쑥날쑥합니다. 작년에 그쵸. 큰 재미가 없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 ASM은 작년에도 이익이 꾸준히 늘어난 그림이었고 매출도 꾸준히 늘어난 그런 기름이었다라고 딱 이해하시면 여러분들 판단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오늘 ASML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좋습니다. ASML 뭐 슈퍼을이라는 표현을 아마 많이들 보셨을 것 같은데 역시나 그 위세가 등등한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핫스탁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핫스탁은 웨이스트 매니지먼트입니다. 폐기물 관련주도 경기 회복 수혜주로 봐야 될까요? 미국의 1위이자 전 세계 글로벌 1위의 폐기물 업체 웨이스트 매니지먼트의 주가가 최근 3일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고가를 52주 신고가를 또 경신하기도 했고요. TD코인에서 커버리지를 개시하면서 투자 의견을 아웃퍼폼으로 제시했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경기가 조금씩 살아난다고 가정하면 폐기물도 좀 더 나오겠죠? 네, 그럴 수도 있겠고요. 또 하나는 전체적인 리사이클에 대한 어떤 관심이 계속 커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네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리사이클이 가장 잘 되고 있는 모범 국가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군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보통 여러분들이 사시는 곳에 가더라도 뭐 날짜를 정해놓은 데도 있을 것이고 예, 아니면 맞습니다. 아파트나 공동주택에서 버릴 수 있지만 서너 개 정도로 해갖고 아주 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페트병도 생수병 요즘 라벨 같은 거 아예 없지도 많이 팔지 않나요? 이거 띄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하는데 그런 것들이 다 쉽게 해서 돈이 드는 작업들이죠. 물론 기계적으로 로봇 하면 다 될 수 있겠지만 그 운반하고 그걸 이제 분류하고 그걸 매립하거나 아니면 소각하거나 아니면 재활용하거나 이런 것들을 다는 누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나라는 어디서 하냐면 제가 알기에는 각 구청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구청에서 이제 용역을 계약을 해갖고 그걸 사업권을 딴 사람이 사업을 하고 있고 그분들이 또 알아서 나눠서 하는 거가 있는데요. 근데 해외는 이제 미국에서 1위 기업이고요. 미국에서 1위고 전 세계 이런 것들이 10위 안에 들어가는 길을 바로 웨이스트 매니지먼트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압도적인 1위가 되겠고요. 저 왼쪽 차가 이제 다니면서 각각 집이면 집, 네. 공장이면 공장, 아니면 지역이면 지역을 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주택가 있는데 집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미국도 역시 시다워 차원에서 계약을 하고요. 예. 예를 들어서 공장이라든가 건물 단위 이런 것들은 큰 건물들 건물 단위로 계약하기 때문에 따로 또 계약을 여러의 경쟁업체가 다니기도 하지만 네. 지역 주택가는 대부분 한 곳에 다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어떤 사업권을 갖고 있다라고 일단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생긴 지가 몇십 년 된 것이 아니라 1893년에 생긴 회사인데 이게 1893년에서 네덜란드 이민자가요 마차를 끌고 다니면서 쓰레기를 모았던 겁니다. 어허.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다가 예. 이렇게까지 커진 회사가 바로 웨이스트 매니지먼트. 이게 역사 책에 1894년보다는 1920년대 그런 사업에 했을 때까지도 저렇게 했다는 겁니다. 아, 그러네요. 네, 그렇게 네. 했다는 거가 되겠고요. 미국 내 48개 주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요. 2천만 가구가 고객이고 200만 개의 상업용 고객을, 그러니까 상업용 빌딩이나 큰 것들 예. 고객을 갖고 있고 미국 내 업계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장이 왜 커지나? 말씀드렸다시피 폐기물 처리가 우리나라는 엄청 잘 되지만 예. 미국만 하더라도 웬만한 주나 시에서 아직까지 우리나라같이 그렇게 잘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음식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약간 불리하지만 예를 들어서 뭐 수많은 버리는 것들 우리나라는 거의
거의 70~80% 재발행을 하지만 네. 미국은 그런 게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게 될수록 이들은 돈을 더 벌 수밖에 없는 예. 그런 구조라고 보셔야 되겠고 이게 쉽게 경쟁자가 나올 수 있는 구조가 아니잖아요. 설비를 맨에 갖고 있어야 되고 그렇겠죠. 그런 것들이 네. 지역을 갖고서 갔어야 되고 그 컨트랙트 그동안 계약에 꾸준한 성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적인 구조. 이거는 미국 폐기물처리 시장의 성장세가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크게 뭐 성장성을 이게 성장주는 아니지만 네네. 일단 IT도 아니지만 대표적인 이제 산업재 섹터인데요. 여전히 좋은 회사임에 분명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안정적인 실적을 내는 기업은 시장이 성장하면 당연히 실적도 안정적으로 좀 같이 성장하기를 기대할 수가 있겠죠. 폐기물 처리 시장의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웨이스트 매니지먼트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핫스탁은요. 필립 모리스입니다. 아이코스도 전자담배잖아? 라고 달아봤는데요. 최근에 필립 모리스의 주가도 조정을 마무리하고 5거래일 연속 강하게 반등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JP모건에서 투자 의견을 상향한 케이스가 오늘은 나왔는데요. 전자담배 아이코스의 공급난이 회복되고 있다. 이런 기대감을 언급을 했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뭐 전기차 공급난 이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 여기도 역시 공급난이 좀 있었겠네요. 네, 저는 이제 미리 말씀드리지만 그 주식할 때 선택지는 진짜 무궁하게 많이 있거든요. 아유, 그럼요. 다만 이제 이런 소비자 제품 같은 경우는 자기가 선호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제가 말씀드리지만 담배를 피지 않거나 담배 피는 걸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네. 이런 주식을 볼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다만 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술을 좋아하고 아니면 음주를 좋아하시거나 아니면 코카콜라 좋아하거나 어제 말씀드렸던 허쉬 같은 초콜릿을 좋아하시면 관심을 가지면 되겠고요. 예. 여하튼 담배를 끊지 못하고 계속 피우시는 분이 있다라고 그러면 볼 필요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네요. 네. 필립 모리스입니다.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배당 수익률이 한 5.6% 정도 나와요. 지금 이 5.3% 정도 나오고요. 예. 필립 모리스 인터내셔널의 그 위에 있는 회사가 알트리아 그룹입니다. 알트리아랑 필립 모리스는 파는 것이 거의 똑같은데 위에가 이제 지주회사고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알트리아가 모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회사가 필립 모리스다. 필립 모리스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저도 상당히 오래전 담배를 끊었지만 제가 피웠던 뭐 말보로도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팔리아먼트라는 것도 있고 여기 예, 예. 수많은 브랜드가 유명하죠. 있는 것이 예. 필립 모리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던 대로 이거 지금 담배 끊는 인구도 많아지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회사 측에서 보면 필립 모리스도 마찬가지로 얼마 전에 알트리아 쪽의 총 회장도 인터뷰한 걸 제가 확인했었는데요. 지금 필립 모리스 기준으로 보면 전체 매출에서 한 25%가 담배입니다. 담배. 어떤 형태는 담배인데요. 네네. 앞으로는 2025년 되면 담배 외의 제품들이 더 많아질 거라는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담배에 금연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래서 지금 어렵다라고 하는 분들은 담배 안 피신 분들 얘기고 담배 피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매력적인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배당 수익률도 좋고 특히 그 알트리아 같은 게 모기록 같은 것도 보셔도 좋습니다. 알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배당 수익률이 8%가 넘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렇게 좀 담배 피는 분들은 알트리아나 필립 모리스도 한번 여러분 관심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간단하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예, 좋습니다. 역시 소비재는 뭐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부터 시작하는 게 첫 번째겠죠. 필립 모리스. 흡연하시는 분들은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오늘의 인사이트도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오늘 인사이트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웃퍼폼 종목을 선별하라. 어떤 종목들이 좀 있을까요? 네, 이제 아웃퍼폼한다는 것은 항상 이제 늘상 주식시장에서는 지수를 대비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예. 지수를 이기지 못할 것 같은 얘기하면 그냥 S&P 500이면 S&P 500, 나스닥을 중심에 보신다면 나스닥 100, QQQ 이런 거를 사시는 게 가장 합리적인데 많은 예. 이제 개인 투자가들은 타이밍에 대한 고민도 좀 갖고 있고 맞아요. 좀 더 싸게 네. 샀기도 하고 조금 올라가면 불안해서 팔았다 다구시고 싶기도 하고 내가 종목 더 잘 선택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감도 장담? 있죠. 예. 그리고 기대감도 분명히 예, 있을 예. 것 같은데요. 제가 우선 어떤 아웃퍼폼한 정보를 말씀드리기 전에 시장은 어느 정도 아웃퍼폼을 할 수 있느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미국의 모든 펀드를 다 대상하는 거가 되겠고요. 미국 펀드 중에서요. 펀드를 할 때 보면 내가 대형주를 하는 거다. 아니면 중형주를 하는 거다. 아니면 내가 밸류를 한다. 성장주를 한다. 그런 것들 다 얘기를 합니다. 그냥 그걸 아무것도 없이 돈만 모으겠다는 사람은 헤지펀드고. 그래서 항상 보면 펀드는 ETF도 뭐건 간에 다 써있죠. 그쵸. 기념이. 예. 근데 이 그림을 보시면 아주 쉽게 얘기하면 대형주도 들어가고 중형주도 들어가고 글로벌 이머징 마켓 다 들어갔는데 핵심은 작지만 오렌지색이나 빨간색 여러분 보이시는 거 있죠? 네네.
그만큼 시장의 그 우리가 얘기했던 벤치마크보다 진다는 겁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벤치마크를 한 5년이고 10년간에 꾸준하게 5년 동안 10년 해서 이기는 사람은 4%가 안 된다는 거예요. 벤치마크 하는 게 낫네요, 확실히. 그럼 당연한데 예. 많은 분들은 안 믿죠. 예, 그렇죠. 내가 하면 다르다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하는 거가 뭐 맞아요. 맞습니다. 예. 맞는데 정답은 각자 판단하시면 되겠는데 예. 결과적으로 통계적으로 보면 이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자기가 죽으면 S&P 500을 하라고 자식들한테 얘기한다는 게 바로 그런 논리다라고 일단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4%인데 오늘 말씀드린 번스타인은 자기네가 그동안 해왔더니 자기네가 꾸준하게 아웃퍼폼을 해왔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거를 평균 매년 6% 정도 아웃퍼폼하는 방법을 자기네가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어떤 해왔다는 방법?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어떤 방법일까요? 그래서 얘기를 해보면 예. 펀더멘탈 분석이 있고 테크니컬 분석이 있고 퀀트 분석이 있습니다. 네. 펀더멘탈은 밸류에이션 중시하고 장기 투자고 테크니컬은 아시다시피 단기적인 거고 퀀트라는 건 쉽게 얘기해서 분석의 힘입니다. 과거에 믿는 것이 퀀트 분석이라고 예.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퀀트 분석은 모든 종목을 점수를 매깁니다. 예. 아주 기본 말씀드리면 펀더멘탈을 했던 것도 수익이 어느 정도 나고 예. 퀀트 분석만 했던 것도 어느 정도 수익이 나지만 실제로 보면 펀트 분석도 좋고 밸류에이션도 좋고 이런 것들이 좋았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것을 보여주는 거가 이 표에드린 그 그림이라는 6개 종목 중에 있는데요. 예. 그 중에 하나가 메타 플랫폼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그리고 크로고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거든요. LC 해리스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이런 것들이 여러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번스타인에서 제시한 6% 자기들은 자신이 있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 기준에 따라서 6개의 종목이 방금 나갔으니까 이 종목들도 여러분들께서 한번 공부해 보시고 적절한 종목을 취사 선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금요일 시간 이항영 MTN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